오늘은 구분 비대에 관련해서 꽃대를 언제 어떻게 잘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일단 꽃은 언제 자르냐면요, 여러분들이 자르고 싶을 때 자르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프리지아 같은 거 꽃송이가 하나 정도 꽃폈을 때 다 잘라버렸어요. 절하로 집에서 즐기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요. 그렇게 하지 않고 꽃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르셔도 괜찮습니다. 그러면 꽃을 늦게 잘라도 되느냐 하면 그건 좀 그래요. 왜냐면 이 튤립이나 프리지아, 라넌툴러스 이런 꽃 같은 구분식물 같은 경우에는 꽃이 필 동안에는 생식 성장 모드였다가 꽃이 없어지는 순간 영양성장 모드로 변환이 돼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롱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꽃이 올라오다가 블라스팅이 돼서 꽃이 말라서 없어졌어요. 지금 한참 꽃을 피울 시기이지만 이 녀석은 꽃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즉시 이 녀석은 구분 비대를 위한 영양성장 모드로 변환이 됐어요. 이 모드 전환은 꽃대가 잘렸을 때에 이루어지고, 만약에 여러분들이 꽃이 시들었는데 이 꽃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냅두면 어떻게 되느냐, 꽃이 졌다고 바로 영양성장 모드로 변환되는 게 아니고요. 지금은 잘라버렸는데 여기 끝에 이제 꽃이 달려 있었잖아요. 근데 꽃이라는 기간에는 꽃잎만 있는 게 아니고 암술, 수술, 씨방 이런 기간도 있잖아요. 여기 꽃에 달려있는 모든 기간이 생식성장과 관련된 기간이기 때문에 꽃잎은 시들어도 이 씨방이 남아있으면 영양생장 모드로 전환이 안 됩니다. 꽃이 수정이 된 것과 별개로 식물은 이 씨방을 최대한 남겨두어요. 여러분들이 꽃이 졌다고 하더라도 씨방을 자르지 않으면 광합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양분이 구근에 차곡차곡 잘 쌓이는 게 아니라 그 양분들이 씨방으로 가서 씨방을 두텁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꽃이 시든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 씨방이 있는 꽃머리는 반드시 잘라주셔야 식물이 그제야 비로소 강합성을 해서 만든 영양분을 전부 다 구근으로 보냅니다. 여기 라넌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절하로 즐기려고 이렇게 꽃대를 좀 짧게 잘랐어요. 이 꽃대를 어느 길이로 잘라야 되느냐 하면 사실 이 꽃대를 길게 남기면 남길수록 구분 비대에는 더 좋기는 해요. 여기에 있는 양분도 결국에는 다 뿌리로 가기 때문에 길게 남길수록 뿌리로 가는 양분이 많아지게 되는데요.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예쁘게 꽃을 즐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요 줄기에 있는 양분을 좀 포기하고 저처럼 이렇게 줄기를 짧게 자르셔도 괜찮습니다. 대신 이렇게 줄기를 짧게 자른 대신에 잎으로 더 많은 강합성을 해줘서 구분 비대를 해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비료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그랬어요. 이런 식으로 부족한 양분만큼 다른 걸로 더 채워주면서 구분 비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프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꽃대만 길게 나와서 꽃대만 자를 수 있었는데, 여러분들 튤립 절하로 즐기실 때 사실 이 잎도 자르게 되잖아요. 잎을 자르실 때는 최대한 잎을 남겨주세요. 뭐 잎 한두 개 정도 어쩔 수 없이 자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잎들은 좀 멀쩡히 남을 수 있게 최대한 많이 살려주시면 그 잎으로 강합성을 해서 구분 비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구분 비대할 때 주의사항이라고 할 내용이라면 영양제는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. 그럴 경우에는 구분이 펌핑돼서 일시적으로는 구분 비대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분이 빨리 썩기도 하고요. 그리고 꽃눈이 안 만들어지기도 해요. 그래서 권장 사용량보다는 좀 적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물은 거르지 않고 잘 주시되, 보시면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완전 파릇파릇한 초록색인데, 여기 이 클리어 워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노란기가 보이면서 이렇게 말라가고 있잖아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휴먼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물을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이 구근에 이 흙이 안 말라서 구근이 썩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잎과 줄기가 노랗게 물들어갈 때쯤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자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르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냥 만지면 이렇게 툭툭 부러질 정도로 바싹
마른 상태가 아니면 줄기랑 잎은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.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마늘을 많이 키우시잖아요. 마늘을 약간 요런 상태일 때 뽑아서 햇빛에 잠깐 말리는데, 그러면 뽑았을 때 굵은 크기와 그렇게 말린 후에 이 상태가 돼서 걷어들일 때의 마늘 굵은 크기가 달라져요. 이렇듯 뽑아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연결된 수간, 체간 이런 걸 통해서 양분과 수분 이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바짝 마르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잎과 줄기 모두 남겨주세요. 이렇게 잎과 줄기가 모두 마른 이후에는 수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이 녀석을 수확해도 괜찮은데 지금 일을 너무 벌리나 싶어서 한꺼번에 하려고 이렇게 두고 있어요. 구근을 수확하신 후에는 여러분들이 좀 곰팡이 같은 게 있어서 더럽다 싶으시면 요거를 물에 씻어도 괜찮아요. 저도 너무 상태가 심하면 물에 씻어서 말리곤 합니다. 대신에 말릴 때 구근의 습한 부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반드시 바짝 말려주시고요. 바짝 말린 후에는 양파망, 마늘망 이런 데다 넣어서 보관하셔도 되는데,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부모님이 보내준 마늘 빼고 거기에다 보관을 했더니 마늘망에 남아있었던 뿌리 응애가 여기 튤립 구근에 들어가서 튤립 구근들을 막 파먹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늘망이랑 양파망을 쓰실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소독을 해서 뜨거운 물이든 아니면 락스든 뭐든 사용해가지고 소독을 해서 말린 후에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마늘망, 양파망 없다고 하면 신문지 같은 거에 구근 하나씩 싸가지고 그래서 보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구근 보관을 할 때에는 너무 더워도 안 되지만 너무 추워도 안 돼요. 구근이 20도 이상이 되어야 꽃눈을 분화시키는 생식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너무 춥지 않은 곳에다가 구근을 보관을 하셔야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창고 같은 데에다가 그냥 넣어두는데요. 가급적이면 햇빛이 안 비치는 자리면 좋겠고 통풍도 되면 좋겠어요. 냉장고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. 저온처리 이런 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,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을에 구근 심으면 알아서 날씨가 해결하는 문제이니까 저온처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, 휴면기 때는 휴면기 동안 또 튤립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. 그래서 휴면기 때는 그냥 우리나라 온도에 맞춰서 너무 높지, 한 40도 이상 그 정도만 안 되면 괜찮으니까 너무 높지도 또 너무 낮지도 않은 온도에서 보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